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 볼보의 인기 모델 중 하나죠. XC90인데요. 제 지인도 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본인은 중고차 타고 와이프에게 이 차를 뺏겼더라고요. 자, 어쨌든 가족용 모델로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SUV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2024년형으로 나오면서 뭔가 소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볼보 XC90 2024년형 모델이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024년형 볼보 XC90입니다. 볼보는 소소한 변화에 다소 인색한 편인데요. 현재 모델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것인데 초기형과 비교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고요. 크롬 장식을 머금은 그릴, 범퍼 하단 장식도 차분하게 꾸며져 있죠. 직선과 면의 조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세대 XC90의 특징입니다. 측면에서 볼륨감이 느껴지는데 차체 사이즈는 4950mm이며 휠베이스는 2984mm 정도입니다. 윈도우를 감싸는 크롬, 차량 하부에도 직선형 크롬 장식을 달아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휠은 21인치급이 사용되며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텍 6입니다. 여름용 타이어가 기본이고요. 볼보는 주행 안전성, 또한 주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타이어 성능에 꽤 신경을 쓰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휠 디자인도 좋죠. 다만 승차감 등을 생각했을 때 너무 큰 규격이라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를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면부도 전통적인 볼보 스타일인데요. 수직형 테일램프는 볼보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단부 장식도 억제된 타입이라 복잡한 느낌이 크지 않죠. 이처럼 기교보다 간결함을 통해 오랜 시간 봐도 질리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이 XC90의 장점입니다. 실내도 차분한데요. 최신 신차의 느낌은 아니지만 편안함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죠. 계기판 디자인이 심플하죠? 그래도 필요한 정보는 모두 표출해 줍니다. 간결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그 안에 위치한 버튼들의 조작감도 좋고요. 에이다스 작동 방법도 쉬운 편입니다. 대시보드 상단에는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상징하는 스피커가 보이죠?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구성입니다. 센터 페시아에는 수직형 디스플레이가 달렸고 하단에 버튼을 마련해 사용하기 편합니다. 내부 인터페이스도 복잡하지 않았고요. 또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어 운전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음악이 있을 때 음성으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음성 한 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크리스털 기어 노브는 최고급 사양에만 쓰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볼보 모델에 쓰이죠. 고급스럽긴 한데 상징성은 다소 부족해졌습니다. 시트는 편합니다. 시트의 조작 범위도 제법 넓은 편이라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소재의 질감도 매우 좋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형식적이지 않고요. 뒷좌석도 무난합니다. 레그룸, 헤드룸도 충분하고요. 시트의 쿠션감도 좋은데요. 전용 송풍구도 있는데 예전에는 2열 공조장치 작동 때 소음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런 약점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컵홀더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부스터 기능도 기본이고요. 3열도 제공되는데 대부분의 7인승 모델이 그렇듯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이 탈 만한 공간이긴 하고요.
그래도 스웨덴 차답게 3열 공조 장치까지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볼까요? 시트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도 제법 넉넉하고요. 에이다스 기능도 좋은데 다른 차들의 시스템보다 매우 적극적이라 안전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예전에 에이다스 전문가들과 함께 국산 고급차 및 유럽차들을 비교했었는데 당시 가장 높은 에이다스 점수를 받았던 것도 볼보였죠. 자, 지금처럼 차가 부드럽게 달리는 환경,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죠. 자, 이때 뭔가 매우 부드러워서 차가 출렁거리거나, 그렇다고 너무 단단해서 2열 또는 뭐 특히 중요한 건 이제 3열이겠죠. 3열 승객에게 불쾌한 진동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상급에 이제 T8까지 가면 거기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 완화의 요소, 이를 통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지금 B6만 해도 충분한 매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같은 환경, 저희가 좀 중시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가다서다 하는 환경. 자, 다시 갑니다. 자, 이와 같은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만나는 환경이죠. 자, 이때 불쾌한 그런 뭐 부가적인 진동이나 또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좀 답답하게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뭐 엔진 출력도 여유로운 편이에요. 자, 볼보는 뭐 다양한 엔진을 사용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B4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뭐 이 S60을 비롯해서 SUV들의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엔진 중에 하나 B5가 있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B6, 그리고 이 위로 T8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죠. 자, 차이가 뭘까요? 일단 출력대가 다릅니다. 자, B5는 터보 차저를 통해서 25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6는 여기에 자, B5 엔진에 슈퍼차저를 하나 더 더해서 효율을 높여주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맞물리면 바로 T8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엔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보편적인 경우라면 B5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다만 내가 그래도 뭐 이전에 6기통을 탔다, 혹은 조금 더 힘찬 주행을 원한다, 그렇다면 B6가 좋은 선택이 됩니다. 뭐 근데 더 나아가서 약간 친환경적인 요소, 나는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중시해, 그렇다면 T8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되죠. 오늘 마침 T8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서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시내 주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승차감 측면, 이게 무조건 막 물렁물렁 막 상하 움직임, 이건 진짜 요즘 이제 젊은 소비자분들이 예전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그 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비꼬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실 거예요. 그 소비자층이 선호했던 승차감이 출렁출렁, 그냥 왜 그때는 자동차의 성능이란 개념이 없었거든요. 안전성이란 개념, 안정성이라는 개념조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렁출렁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다시금 그 승차감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승차감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승차감이란 필요할 때 적당히 안정적인 느낌으로 단단한 느낌을 줄 때는 단단하게, 그러면서도 적정 수준의 부드러움, 이 두 가지를 양립시켜서 성능 그리고 승차감을 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적인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볼보는 과거의 볼보 어땠을까요? 정말 출렁출렁 했었어요. 저도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차 S40 T4, 아마 여러분들 상당수 모르실 텐데 그 차 당시만 해도 200마력의 소형 세단이었습니다. 매우 잘 갔어요. 근데 엔진은 강력한데 출렁출렁.
그 밖에 그 당시 나왔던 모든 볼보 출렁출렁. 자, 볼보의 세팅이 가장 유럽스러워지면서 좋아진 것은 한 2012-13년 S60이 나왔을 때부터죠. 그때부터 볼보는 확 달라졌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조차 하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차 막 7렐레 8렐레 줄렁줄렁 그 좋은 승차감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요즘 들어서 자꾸 국내 소비자들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저도 접하는데, 저도 사실은 좀 절실하게 느낍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우리 최소한 나쁜 걸 타더라도 이게 부족하구나, 이건 알고 타자고요. 왜? 그래야 다음 상품을 살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세팅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정숙성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이 MVH 이런 특성에서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뭐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무선 충전 데크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아마 소리가 날 거예요. 좀 낮죠. 휴대폰이 충전 중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 충전 데크 위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충전시킬 때 원할 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은 이 데크의 위치 조절 혹은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에서도 경쟁력이 되는 부분은 바우스 밀퀴스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자, 고음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때로는 이 저음도 뭐 세팅하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분 좋은 정도를 때려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 하나 때문에 볼보를 택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동급에서 이 정도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차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뭐 지금 이 차의 중심이 되는 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T맵 2.0이다. 그에 대해서 이 볼보 본사 소속의 개발자, 근데 한국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는 글로벌에서 구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었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상당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향상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자 마켓시어 1등인 T맵과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차량에서 컨트롤하는 손으로 터치하거나 손으로 만져야 되는 컨트롤 부분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저희가 제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드파티 앱 같은 이런 T맵 스토어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누구로 컨트롤이 가능하니 한번 지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당연히 본사를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리소스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정해진 일정 안에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계자들의 동일한 입장이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이번에 T맵 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통신도 SK텔레콤과 함께 하면서 현지의 통신을 이제 저희 글로벌 클라우드와 붙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말 50주 정도쯤에 11월 말 12월 초쯤에 저희가 인카페이먼트를 실제 고객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단계니까 저희가 일단 주유와 충전을 먼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기존에 저희 T맵 인포테인먼트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저희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많은 회사들과 지금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중입니다. 모바일 T맵과 저희 차량 T맵과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자체의 GPS만 사용하지만 저희는 모든 차량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안전 운전과 주행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는 중간중간에 만약에 주유가 필요하거나 충전이 필요할 때 차량에 남아있는 값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으로 목적지나 경유지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에 저희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아마 상당히 시스템 안정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많이 안정화될 예정이고, T맵의 모든 이슈들은 거의 저희 실시간으로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모든 저희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고 싶지만 T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면 전부 업데이트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볼보 코리아와 저희 R&D 본사의 의사결정으로 모든 차량의 모든 시스템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기능은 다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저희 결정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 지금 상당히 많은 스터디를 하고 실제로 거의 매주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이게 이 정도의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가장 비싸지도 않고 가장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독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보 XC90B6와 함께 고속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볼보는 지금 모든 모델의 안전상을 이유로 최고속도를 시속 180km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도 시험할 때 딱 180km에서 가속이 멈추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160km를 넘어서니까 힘은 있지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상황은 계기판에 지금 뭔가 메시지가 떴죠. 이 일부 차들의 경우 고속으로 곡선 주로를 이렇게 달릴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BMW도 M240i 같은 경우가 이런 특성을 보였던 바 있어요. 특히 4륜구동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차의 문제는 아니지만 차량이 생각할 때 뭔가 도로 조건이 이상하다 생각할 때 이런 메시지를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정감이 좋습니다. 볼보도 서스펜션을 은근히 하드하게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그 하드함이 지나친 하드함은 아닌 일상과 어떤 승차감과 성능 사이에서 조율된, 하지만 유럽 특유의 그런 단단한 느낌을 약간 살려가는 타입인데,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세팅을 잘 못하면 조금 전 같은 그런 노면에서 차가 불안하게 튀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문제를 느낄 수 없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볼보 XC90 가속 성능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이전보다 조금 좋은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약간 당겨졌죠?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가속 성능이 대부분 시험을 할 때마다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거의 지금 유사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다만 제동에서는 약간 특징이 있었어요. 잠깐 제동 성능 볼까요? 볼보는 원래 그 종 그립, 앞뒤 방향에 이제 그립이 좋은 그런 타이어를 써서 코너링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 제동 성능을 충실하게 확보합니다. 제동 성능의 확보도 사실은 안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 때문에 거의 스포츠카에 준하는 정도의 제동 능력을 보여주죠. 자, 34m대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 테스트를 할 때 거리가 늘어났는데 그때는 타이어 쪽에서 뭔가 이 힘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퉁퉁 튕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제 시험을 미니멈 한 5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4회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물론 급제동 시험이죠. 5회차 때 이제 타이어 쪽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은 충분했지만 타이어에서 그런 특성을 보였다는 점 정도를 얘기 드리고 싶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상 조건에서 이렇게 이런 타이어가 튕기는 그런 것들은 아마 겨울철에 이 타이어를 쓸 때 외에는 느끼시기 어려울 겁니다. 핸들링 성능을 보겠습니다. 예전 볼보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매우 좀 느슨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주행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뭐 에어백 시스템을 비롯해서 에이다스 등 이 모든 것들이 사고의 위험성 그로 인한 어떤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주행 안전성, 이 성능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한계가 더 높다는 얘기고, 다른 차보다 같은 한계 안에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급 차들이 성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국내 일부 소비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이해심이 조금 많으셔서 차량의 어떤 그 거동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긴급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안 날 것 같잖아요. 다들 내가 오늘 사고가 난다라고 느끼는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만약 예상할 수 있다면 점집을 차려야겠죠. 자, 이번에 리프트오프. 약간 리어 쪽이 빠지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이 차량 스스로 카운터 스티어를 살짝 줍니다. 제가 지금 스티어링 휠을 좀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 이 다음 섹션에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 스티어링 휠 쫙 돌아가면서 시트벨트 탁 조이죠. 사고의 위험성을 차가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뭐 카운터 하는 게 어렵나? 대부분 본능적으로 차가 미끄러지면 카운터 스티어를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적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미끄러지던 차가 반대로 그립을 찾으면서 반대로 스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서킷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걸 차량이 필요한 정도의 이 요값에 따른 보정을 해주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 되었지만 남들이 이 정도까지 쫓아오면 나는 하나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은 볼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도 타사 모델들을 굉장히 벤치마크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아마도 몇 년 뒤에는 이 기술도 모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 하세요. B6도 상급 트림은 이제 비싼 편이잖아요. 어차피 거기까지 갔으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T8으로 가면은 어떨까? 자, 그래서 저희가 T8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T8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T8입니다. 먼저 보신 B6와 함께 비교해 볼까요?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입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PHV 특성상 충전구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띄죠? 실내도 동일합니다. 그래도 PHV 모델답게 전용 메뉴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T8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모터 그리고 내연기관, 이 엔진을 조화롭게 사용한다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 엔진과 모터가 시너지를 내서 역시 이 400마력에 맞는 그런 성능을 내주는데, 과거 대비 지금 엔진 사양에 약간 변화가 있죠. 전체적인 파워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편안한 이런 느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내연기관 상태의 400마력대 차와 비교를 하면 이 순수 가속 부분에서 아주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자, 잠시 발생 가속 성능 볼까요? 네, 5.23초 이 사이가 나왔고, 저희가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도 거기서 편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 한 번 잘 나오고, 어떤 경우는 안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정말 드문데 이제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일부 시승차만 가속력이 엄청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예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아반떼 N9,
네, 6초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차들로 했을 때 다 7초대 중반 정도이지 뭐 잘 나오면 초반까지 나와요, 겨울에. 근데 네, 뭐 어쨌든 뭐 제조사의 성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볼보도 뭐 리차지 모델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질감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특히 브레이크 페달을 지금 살짝 밟을 때 이때 예전에는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내가 하이브리드 탔구나, 내가 전기차 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발끝에서 너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완성도 높은 제어의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자, 혹시 이 환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부드럽게 움직일 때 전기차 같은 소음 없이 부드럽게 밀고 나가는 느낌, 가속 페달에 힘을 줘도 아직까지 뭐 엔진 모터 파워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잘 밀고 나가요. 그리고 스로틀 이제 가속 페달을 한 50% 이상 밟으면 엔진이 딱 개입하면서 가는데 엔진 개입대에 진동감도 없고, 그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다른 볼보 뭐 B6 모델도 그렇고 B5도 그렇지만 확실히 좋아진 티가 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모터의 힘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은 약간의 가속 페달 조작에 따른 딜레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밟자마자 바로바로 이제 움직이는 전기차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차는 이제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 초기 순발력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직 제가 이 차에 많이 적응이 안 되었기 때문인지 이질감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B6냐 T8냐. 자,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은 승차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 서스펜션을 써요. 예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 두 차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쪽이 조금 더 부드럽게, 특히 승차감은 리어 쪽 서스펜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부드럽게 받쳐주면서 이 수평을 유지하려는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조금 더 안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가격은 비싸도 T8 쪽이 월등히 낫고요. 또한 이제 시내 주행, 뭐 사실 가격 차이로 보면 그 가격 차이를 연료비에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시내 주행을 할 때 뭐 정말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그러면서도 난 뭐 의외로 또 좀 장거리를 많이 뛴단 말이야. 그래서 연비가 좀 더 좋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라면 T8이 만족감을 충분히 높여 드릴 겁니다. 자, 성능, 승차감, 그리고 이 PHV의 이점을 살린 경제성, 이것이 현재 이 T8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가 핵심이니까요. 네, 오늘 만난 볼보 XC90,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입니다. 최근에 탔었던 BMW X5도 주행하는 즐거움 등등 매력이 있었어요. 다만 제가 가족용으로 SUV를 택한다 그런다면 뭐 최고 속도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디선가 즐길 수 있을지는 몰라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서 충분히 성능을 뽑아낼 수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안락한 승차감, 무엇보다 안전성, 오늘 보여드렸죠? 차량이 미끄러운 노면에서 혹시라도 미끄러졌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스티어링에 개입해서 이렇게 궤도를 유지해주는 차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안전성 측면, 뭐 어떤 뭐 ADAS 기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도를 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현세대. 뭐 이 차도 나온 지 좀 되긴 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은 꾸준히 진화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현세대 XC9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전히 만족도 높은 패밀리 SUV로 추천할 만한 1순위 차 볼보 XC90을 만나봤습니다.